이게 정말 내 손녀의 검사지가 맞다는 말인가? 스텔라 장의 목소리는 이사회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유전자 검사지 한 장이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오만의 성을 무너뜨리는 망치가 되었습니다. 민강유통의 회장 책상에 앉아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민경채의 얼굴이 방금 전 스텔라 장에게서 받은 그 서류 한 장에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스텔라 장과 민세리, 조손관계 불성립. 민경채의 손에서 값비싼 크리스탈 잔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이 그녀의 이성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이건 가짜예요. 이건 김선재, 그자가 조작한 가짜. 스텔라 장이 짐승처럼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분노를 넘어선 자신의 뼈아픈 어리석음을 깨달은 자의 끔찍한 자기 혐오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짜지. 내가 내 아들 호세의 핏줄이라 믿었던 그 아이가 가짜였어. 그걸 지키겠다고 내가 내 손으로 루시아를 내쫓았어. 스텔라 장은 민경채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끔찍한 실수를, 바로 어제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혈육이라는 그 끔찍한 집착이 결국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속인 덫이었음을 깨달은 스텔라 장은 경련하듯 몸을 떨었습니다. 민경채는 그제야 스텔라 장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자랑스러운 후계자로 임명하던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짓밟았던 루시아를 내려다보던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와 경멸의 눈빛이었습니다. 민경채는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김선재의 이간질이에요. 저를 믿으셔야. 닥쳐라. 스텔라 장의 절규가 민경채의 뺨을 때린 것보다 더 아프게 울렸습니다. 스텔라 장은 인터폰을 낚아채 버튼을 부서져라 눌렀습니다. 공 실장, 그리고 김선재, 당장 내 눈앞에 끌고 와. 당장. 민경채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스텔라 장의 신임을 얻기 위해 김선재와 함께 꾸몄던 그 가짜 민세리 카드가 이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단두대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니야, 김선재가 배신했을 리 없어. 그자는 내 손아귀에. 민경채는 애써 불안을 잠재우려 했지만 스텔라 장의 눈은 이미 민경채를 용서 못할 사기꾼으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평생을 민씨 집안의 그림자처럼 살아온 공 실장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공 실장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살얼음판 같은 두 여자의 기운, 그리고 스텔라 장의 손에 들린 유전자 검사지를 보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지독한 공포가 공 실장의 등줄기를 타고 내렸습니다. 여사님. 부르셔. 니년이구나. 스텔라 장의 목소리는 감정이란 것이 모두 증발해버린 칼날 같은 소리였습니다. 니년이었어. 감히 나를 속이고 민씨 집안을 통째로 능멸한 것이 바로 너였어. 민경채의 출산을 도운 것이 너라고 했겠다. 민경채가 그 말에 정신을 차린 듯 공 실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말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민세리가 내 딸이라고 했잖아.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지. 민세리가 스텔라 장 여사님 손녀가 아니면 내가 여사님께 저지른 짓은 뭐가 돼? 말해. 당신이 전부 꾸민 거지. 김선재랑 짜고. 민경채는 공 실장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것, 민강유통의 주인이 된 이 순간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민경채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공 실장은 민경채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스텔라 장, 자신을 40년간 노예처럼 부렸던 그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텔라 장의 눈은 민세리가 아닌 더 근원적인 무언가를 20년 전의 그날을 묻고 있었습니다. 공 실장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그녀의 입에서 한마디로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바꿨습니다. 뭐라고? 민경채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제가 20년 전 아가씨께서 낳으신 아기를 다른 산모의 아기와 바꿨습니다. 스텔라 장이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며 최악의 시나리오가 억지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내 아들 호세의 핏줄을. 그럼 경채가 낳은 내 진짜 손녀는? 내 손녀는 어디 있느냐? 민경채는 공 실장의 말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흔들며 공 실장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뭔데 내 딸을 바꿔? 그럼 내 딸은, 내 진짜 딸은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공 실장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민경채를 향한 연민인지 아니면 더 큰 비밀을 감춘 공포인지 모를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다른 병동에서 태어난 루시아 사모님의 딸이었습니다. 루시아의 딸. 스텔라 장과 민경채의 호흡이 동시에 멎었습니다. 그날 경채 아가씨의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인큐베이터로 가야 했지만 민씨 집안의 핏줄이 약하다는 소문이 날까봐. 그래서 마침 구급차에 실려있던 건강한 루시아 사모님의 아이와 바꿔치기 했습니다. 공 실장의 고백은 스텔라 장의 심장을 겨누는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칼은 민경채의 심장을 먼저 꿰뚫었습니다. 그럼 내 딸이 루시아가 키운 딸. 네, 아가씨가 그토록 미워하고 짓밟았던 백미소. 그 아이가 아가씨의 진짜 딸이었습니다. 백미소.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민경채의 뇌리에 한 소녀의 얼굴이 시체처럼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가짜 딸 민세리의 끔찍한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민세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옥상에서 몸을 던졌던 그 아이. 자신이 근본 없는 고아라며 경멸했던 그 아이. 백미소. 아. 민경채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 아닌 기괴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미소가 내 딸. 내가 내 딸을 지옥으로 떠민 거라고. 아니야. 자신이 그토록 옹호했던 가짜 딸 민세리가 자신의 친딸 백미소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원수를 감싸기 위해 친딸의 억울한 죽음을 묵인하고 은폐하고 심지어 조롱했습니다. 인광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한 지옥이었습니다. 스텔라 장 역시 무너졌습니다. 백미소. 자신의 아들 호세가 남긴 유일한 혈육. 자신의 진짜 손녀. 그 아이가 죽어가도록 방치하고 오히려 그 아이의 엄마인 루시아를 가짜라며 배신했습니다. 스텔라 장은 자신이 지키려던 것이 핏줄이 아니라 민셀이라는 거짓된 우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소야, 내 손녀. 내 가엾은 손녀, 이 할머니가. 하지만 공 실장의 고백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비극의 이유를, 이 지옥도의 시작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경채 아가씨. 아니 경채야. 공 실장이 민경채의 발목을 잡고 기어가며 불렀습니다. 뭐라고? 너 따위가 감히 내 이름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을 지켜야 했으니까. 내가 아니 진짜 내 딸을 지켜야 했으니까. 공 실장이 울부짖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날 지켜? 당신이 뭔데? 40년 전에 내가 민두식 회장님의 진짜 따님을 보육원에 버리고 내 친딸인 너를 민경채로 바꿔치기 했으니까. 두 번째 폭탄이었습니다. 민경채는 이제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텅 빈 눈으로 공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스텔라 장 역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민강 유통이 처음부터 근본까지 모조리 가짜였다는 사실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내가 민두식 회장 딸이 아니라고. 내가 저 천한 공실장, 당신 딸이라고. 그래, 넌 내 딸이야. 내 하나뿐인 딸 경채. 공실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경채가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하하, 정말 웃기네. 내가 공실장 딸이었어. 백미소는 내 딸이었고, 그래서 내가 내 딸을 죽음으로 몰았어. 아하하. 민경채는 눈물과 침을 쏟아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경멸하고 멸시했던 공실장의 피가 자신에게 흐르고 있었고, 자신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으면 자신이 죽인 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완벽한 파멸이었습니다. 스텔라 장은 그 지옥도를 보며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내가 쓰다 버린 사냥개라고. 민경채의 그 한마디가 김선재의 흉부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는 스텔라 장과 민경채의 완전한 신임을 얻었다는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스텔라 장의 유일한 혈육이라는 가짜 민세리를 내세워 민강 유통을 통째로 민경채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그 옆에서 실질적인 주인이 될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김선재는 자신이 두 여자를 완벽하게 조종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 김선재 그놈은 이제 쓸모가 다했지. 사냥이 끝났으니 사냥개는 치워버려야지 않겠니, 경채야. 스텔라 장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은 민경채의 교만 가득한 웃음소리가 김선재의 고막을 찢어발겼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김선재는 영리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감히 민강 유통의 주인을 넘봤으니까요. 이제 루시아까지 완벽하게 밟아버리고 나면 김선재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비리를 덮어씌워 감옥에 보내야죠. 그게 사냥개에 대한 마지막 예우 아닐까요? 김선재의 눈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배신감.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충성을 다 바쳤다 믿었던, 아니, 자신이 완벽하게 속이고 조종하고 있다 믿었던 두 여자에게 철저히 기만당하고 이용당했다는 끔찍한 수치심이었습니다. 김선재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주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버려질 운명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김선재는 주먹을 쥐다 못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지옥의 불길처럼 타오르며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채, 스텔라장, 감히 나를 버려. 내가 누군지 잊었나? 너희 모녀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나 김선재가 조작해낸 거짓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잊었나? 그래. 너희가 나를 사냥개로 취급했다면 사냥개가 주인을 무는 꼴을 똑똑히 보여주마. 김선재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마지막 패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민경채와 스텔라 장을 속이기 위해 만들었던 가짜 유전자 검사지. 그리고 자신의 서재 깊숙한 금고 안에 잠들어 있는 진짜 유전자 검사지. 스텔라 장과 민세리. 조손관계 불성립. 김선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민경채가 민강 유통의 주인이라는 그 가장 달콤한 승리의 순간에 모든 것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김선재가 선택한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른 새벽 김선재는 스텔라 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스텔라 장의 저택은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선재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집사들이 당황했지만 그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감히 앞을 막지 못했습니다.
김선재는 곧장 스텔라 장의 침실이 아닌 그녀가 늘 밤늦게까지 머무는 1층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스텔라 장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잠옷 가운 차림으로 벽난로 앞에 앉아 죽은 아들 호세의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호세야, 엄마가 드디어 너의 핏줄을 찾았다. 이제 민강유통은 온전히 내 손녀 민세리의 것이 될 게다. 이제 편히 눈 감으렴.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김선재가 들어섰습니다. 누구냐? 감히 노크도 없이. 스텔라 장이 불쾌한 듯 고개를 돌렸다가 김선재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김선재 변호사. 이 일은 새벽에 어쩐 일인가? 오늘 경체 회장 취임식 준비로 바쁠 텐데. 김선재는 대답 대신 천천히 스텔라 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동안 스텔라 장이 알던 순종적이고 유능했던 김 실장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혹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자의 섬뜩한 무표정이었습니다. 여사님께 마지막 선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김선재가 품에서 유전자 검사지 원본을 꺼내 스텔라 장 앞에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스텔라 장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여사님께서 그토록 믿고 싶어 하셨던 진실입니다. 스텔라 장의 눈이 서류의 마지막 줄에 꽂혔습니다. 스텔라 장과 민세리. 조손관계 불성립. 스텔라 장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손이 종이를 쥔 채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거짓말이야. 너가 조작한 거겠지. 네가 감히 나를. 조작은 제가 한 것이 맞습니다. 김선재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텔라 장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가짜를 조작했던 겁니다. 조손관계 성립이라고. 민세리가 여사님의 핏줄이라는 그 달콤한 거짓말 말입니다. 지금 여사님 손에 들린 그것이 바로 원본입니다. 스텔라 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핏줄. 그 핏줄을 지키기 위해 딸처럼 여겼던 루시아를 배신하고 지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왜 어째서 네가 감히 왜? 김선재가 스텔라 장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왜냐고요? 방금 전까지 민강유통의 주인이 되었다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민경채. 아니, 여사님을 속인 그 여자가 저를 쓰다 버린 사냥개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사님께서는 그 말에 동의하셨지요. 아니, 그건... 스텔라 장의 눈이 공포와 분노로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오판이, 자신의 탐욕스러운 핏줄 집착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선재는 스텔라 장의 무너지는 얼굴을 감정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경채는 지금쯤 여사님께서 물려주신 그 민강유통 회장 자리에 앉을 꿈에 부풀어 있겠지요. 아마 지금쯤 회사에 도착해서 그 값비싼 회장 의자에 앉아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을 겁니다. 김선재는 깍듯하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경멸을 담아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럼 사냥개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여사님께서 자초하신 그 끔찍한 진실을 감당하시지요. 김선재가 서재를 나간 뒤에도 스텔라 장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유전자 검사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텅 빈 눈에서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김선재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기만한 민경채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거짓에 노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끔찍한 혐오와 수치심이었습니다. 민경채. 스텔라 장은 가운을 찢어발기듯 벗어던지고 도끼 서린 얼굴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막 돌아온 악귀와도 같은 형상으로 저택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의 차가 민강유통 본사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진실이 밝혀진 현재 민강유통 이사회 회의실이었습니다. 스텔라 장은 이성을 잃고 바닥을 기는 민경채를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멸은 곧 자기 자신을 향했습니다. 내가 이딴 것들을 믿고 루시아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모태주에게서 받은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스텔라 장은 마지막 힘을 짜내 인터폰의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안팀. 당장 이사회 회의실로 검찰 수사관들을 올려보내. 문 열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알지 못한 채 스텔라 장이 자신을 불렀다는 소식에 의기양양하게 김선재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스텔라 장이 민경채를 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스텔라 장이 진짜 유전자 검사지를 받고 공범인 자신과 함께 민경채를 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입니까? 여사님, 민경채 저 여자가. 김선재가 소리치는 순간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고 모태주와 함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루시아와 문태경이 서 있었습니다. 김선재 씨. 유전자 검사 결과지 위조 및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김선재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김선재의 오만한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스텔라 장이 자신까지 버렸다는 것을, 아니, 루시아와 모태주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거나, 스텔라 장, 민경채, 당신이 말해. 이건 모함이야. 하지만 민경채는 김선재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공 실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봐, 내가 정말 당신 딸이야? 그럼 미소는 정말 내 딸이었어? 말해. 공 실장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딸 경채야. 그리고 미소는 너의 딸이야. 그 고백을 들은 루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민경채에게 다가갔습니다. 민경채. 루시아 미안해. 내가 내 딸 미소를. 닥쳐. 루시아가 민경채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니까짓게 감히 미소 이름을 입에 올려. 너가 내 딸을 죽였어. 아니, 네 딸을 네 손으로 죽인 거야. 아. 민경채는 루시아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수사관이 공 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공 실장, 40년 전 영아 유기 및 바꿔치기, 호적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공 실장은 순순히 수갑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얼굴이었습니다. 민경채 씨. 당신도 백미소 양 사망 사건 은폐 및 방조, 그리고 민강 유통 불법 승계 혐의로 체포합니다. 싫어. 안 가. 미소야. 엄마가 미안해. 미소야. 아하하. 민경채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실성한 웃음과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김선재 역시 발악했습니다. 이거나. 스텔라 장. 당신도 무사할 것 같아? 루시아. 니년이 감히. 모태주가 김선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죗값 달게 받으시죠. 김 변호사. 세 사람이 지옥의 아수라장 같던 회의실에서 끌려나갔습니다. 텅 빈 회의실. 루시아와 스텔라 장, 그리고 문태경과 모태주만이 남았습니다. 루시아는 스텔라 장을 돌아봤습니다. 스텔라 장은 차마 루시아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루시아, 내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루시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용서 못합니다. 당신의 그 어리석은 혈육 집착이 민경채와 김선재에게 힘을 실어줬으니까. 당신도 저에게 있어서는 미소에게 있어서는 공범입니다. 루시아는 스텔라 장을 지나쳐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스텔라 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 손녀 미소야.
이 할미를 용서하지 마라. 얼마 후 법정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방황했고 입가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한때 민강유통을 삼키려던 교만하고 잔인했던 여자는 이제 자신의 죄가 만들어낸 지옥 속에 영원히 갇혀버렸습니다. 김선재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던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허탈함과 뒤늦은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 실장은 죄수복을 입고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그녀의 빗나간 모정은 결국 딸과 손녀 그리고 자신까지 모두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민경채. 백미소 사망 사건 은폐 및 방조, 민강유통 불법 승계 혐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여 정신병원 치료 감호 10년 및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선재. 유전자 검사 위조, 증거 조작,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김선재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피고인 공 실장. 신생아 유기 및 바꿔치기, 사문서 위조, 호적법 위반 혐의. 모든 비극의 시작점인 바,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공 실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미소야 할머니가 잘못했다. 경채야 내 딸아. 며 통곡했습니다. 방청석 첫 줄. 루시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그런 루시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루시아 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미소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루시아의 옆자리에는 스텔라 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년은 더 늙어버린 얼굴로 눈물을 닦아내지도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미소야 할머니가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법정을 나서며 루시아는 눈부시게 파란 가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미소의 맑은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소야. 엄마 약속 지켰어. 너를 아프게 한 사람들 다 벌받았어. 그때 모태주가 다가왔습니다. 누님.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미소 양도 편히 쉴 수 있을 겁니다. 모태주의 얼굴에는 신념과 의리를 지킨 자의 떳떳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모태주를 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태주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린 영원히 진실을 몰랐을 거예요.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말 오후 루시아와 문태경은 백미소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추모비 앞에는 스텔라 장이 먼저 와서 꽃을 놓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루시아 왔구나. 태경 씨도. 두 사람은 더 이상 원망이나 죄책감이 아닌 백미소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기묘한 가족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할머니가 이제라도 우리 손녀라는 걸 세상에 알렸어. 너의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단다. 부디 이 못난 할미를 용서해다오. 스텔라 장이 추모비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루시아도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미소야. 엄마 이제 문태경 씨랑 결혼해. 너도 축하해 줄 거지? 엄마도. 이제 행복해져도 되는 거지? 루시아는 석양이 지는 납골당에 홀로 남아 미소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엄마도 앞으로 내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할 거야. 하늘에서 지켜봐줘. 사랑해 내 딸. 영원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태경이 루시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루시아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따뜻한 석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40년간 이어진 거짓과 빗나간 욕심은
모두를 파멸시키는 끔찍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어둠을 뚫고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민경채는 정신병원에서 미소야, 엄마가 미안해라는 말을 되뇌이며 평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김선재와 공 실장은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텔라 장은 기부를 통해 속죄의 삶을 살고 있으며 모태주는 루시아와 스텔라 장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삼키려 했던 여자 루시아는 새로운 태양이 되어 상처받은 이들에게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